안녕하세요. 죽전지트 고등관 신우림 강사입니다. 이번 보정고 시험 많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면서 기말고사 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정고 시험 일단 그 시험 범위 자체는 1단원에서부터 2차 함수까지 진행이 되었고 시험 구성은 이제 객관식 18문항에 서술형이 한 3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 상황이에요. 그 난이도 자체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중간고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그런 시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좀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은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 프린트 문제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린트를 이제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변형 문제까지 잘 공부를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된 친구들 좀 더 어려웠을 것 같고 프린트를 충분히 공부를 했었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프린트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어서 시간이 좀 모자라는 친구들도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 교재와의 유사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1, 2, 3, 4번 문장들은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대부분의 경우는 낮은데 이번 부정어 시험지는 제가 봤을 때 1, 2, 3, 4번 문항들도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 시험에서 그래도 한 8번에서 12번대에 배치될 만한 꽤 이제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번 문항에 이제 적중 유사 문항으로 넣어놓은 요 문제 자체도 꽤 어려운데 실제로 이번 문항으로 들어간 것도 요 느낌이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출제가 되는 아주 쉬운 그런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재에도 있었지만 프린트에도 있었던 문제였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2차 함수 문제에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는 이제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 나가는 그런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떠올리기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도 요게 이제 저희 교재 문항을 넣어 놓은 건데 이렇게 fx의 차수를 추정하는 문항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11번 문항, 12번 문항 같은 경우도 저희 교재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받은 프린트에서도 볼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사실 요 두 문항 같은 경우도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렵다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특히나 이제 12번의 적중유사 문항으로 나왔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정고 학생들 시험 전날까지도 좀 붙잡아 가면서 이렇게 알려줬었던 문제인데 그래도 많이 어렵게 느꼈었던 그런 문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죽전지트에서도 꽤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항들도 보시면은 16번 문항, 그 다음에 17번 문항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학생들 프린트에도 있었고 저희 교재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고 모의고사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사실 보셨을 텐데 많이 봤어도 사실 쉽게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학생들이 일단은 이렇게 서술이 된 이 표현 자체가 해석이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수에 대한 공부가 충실히 많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요건 나중에 이제 고2 수학에서도 이런 느낌의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다음의 문항들도 사실 프린트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우리 이제 보정고의 이런 프린트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그 어려운 문항들 많이 출제되는 기조다라고 하면은 사실 죽전지트에서도 보정고 프린트에 대한 대응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시험 대비하는 7주의 첫 4주 동안은 실전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각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프린트 대응을 이때부터 하는 것보다는
각 단원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정리된 후에 그 다음에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수상 같은 경우는 중간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 그 파트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선행이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중학교 때 배웠지만 너무 많이 어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개념은 배웠는데 문제풀이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 대한 반드시 공부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2주, 그리고 크게 봐서는 요 3주 동안에는 보전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 강하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전고 프린트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일단 프린트에 대한 문제풀이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변형 문제에 대해서도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프린트 내용을 잡고 들어가는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서술형과 초고난도 문제풀이 여기까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기간까지도 반드시 기본적인 실전 개념,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프린트 변형, 요렇게를 잘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본인의 약점을 잘 메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파이널 수업에서 어떤 걸 하게 될 거냐면은 파이널 모의고사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는 사실은 기존에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 플러스 각 학교별 프린트 변형 문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전고는 특히나 프린트 변형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도 사실 프린트 변형 문제, 프린트 문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시켜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전지트였습니다.